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피부는 칙칙하죠.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까지 생기죠. 너무 야속하기만 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피부 변화가 꼭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안 피부를 위해서 피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닥터 성일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팩도 하죠. 스킨케어도 하죠. 선크림도 되게 열심히 발라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바르죠. 수분 보충한다고 물도 열심히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김규리 씨가 피부가 좋으신가 봅니다. 오, 다행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를 챙기면 그래도 노화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텐데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 잘하세요. 선크림 바르라고 말씀드리면 잠깐은 괜찮다고 젊었을 때랑 달라서 햇빛쬐도 잘 타지도 않는다고. 진짜 나이가 들면 자외선 영향도 좀 덜 받게 되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안 하시면 더 심하게 올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만큼 자외선 차단제는 얼만큼을 발라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500원 동전 크기, 손가락 2마디 기준을 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에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땀과 피지에 의해 씻겨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덧발라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 기준 3시간마다 덧발라주면 충분합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또 주름이 생기고 칙칙해지고 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계속해서 노력해서 관리를 해주면 노화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피부는 안팎으로 공격받습니다. 밖으로의 공격은 자외선을 받는 환경적인 거고요. 안으로의 공격은 생물학적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있긴 합니다. 주범이요? 활성산소입니다. 아,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다른 세포와 조직들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데요. 지속적인 손상은 노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지나치게 많아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활성산소를 이용해 면역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많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피부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엘라스틴, 콜라겐과 같은 섬유질을 파괴해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세포를 손상시켜 기미, 잡티 등의 색소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어떻게 없애는 게 가장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역시 도움이 됩니다. 과식은 피해야 되는 거죠? 굶었다 한 번에 먹거나 과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활동에 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축 처진 것 같고 칙칙해 보이고 할 때 그런 노화가 시작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이 있는 거죠, 선생님? 젊었을 때는 우리의 피부가 탄력이 좋아서 중력에도 처지지 않고 잘 버텼으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버텨줄 힘이 부족해져서 피부가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 팔자주름, 입가주름, 눈꺼풀 처짐 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름이 계속 잡혔던 곳에 점점 깊어지게 잡히는 느낌이에요. 종이를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피부도 다양한 표정을 지을 때 피부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고 탄력이 좋은 피부는 접혔던 주름이 금세 펴지고 회복이 되지만 탄력이 떨어진 피부는 주름이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고 점점 진해져서 깊은 주름이 형성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가 다 감소하니까 피지도 감소하는 거면 좋은 건가요? 적당한 피지는 우리 피부의 유막을 형성하여 보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량 자체도 감소하여 피부 건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피지가 줄어드는데 모공은 왜 확장이 되는 것 같죠? 나이 들수록 피부의 탄력 단백질이 부족해지다 보니 모공을 수축해주는 힘이 떨어져서 결국 늘어지게 되는 거죠.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것도 혹시 노화 때문인가요? 피부의 노화로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홍조, 혈관 확장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의 기능 중에 몸에 열을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땀을 배출해서 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면 다시 피부 혈관도 수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어난 상태로 혈액이 충만되어 보이는 게 바로 홍조입니다. 피부
피부 관리는 좀 관리하기 나름 아닌가요? 맵고 뜨거운 음식 피하기, 찜질방 사우나 피하기, 자외선 노출 피하기, 술, 담배 줄이기 등 생활 습관이 규정되지 않으면 치료 재발할 수 있습니다. 김이나 검버섯 같은 건요? 자외선을 막아내기 위해 멜라닌 세포는 색소를 만들어내서 피부 바깥에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자주 피부 각질을 벗겨내고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평소 보습을 하지 않아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비정상적으로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 기미, 흑자, 검버섯 등의 얼룩덜룩한 색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외선과 활성산소를 피하면서 결국 잘 관리해야 하는 건 역시 보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 보습은 아무리 좋은 걸 바른다고 해도 다 흡수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두는 것이죠.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지우느냐, 얼마큼 지우느냐,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화장 지울 때 더 강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패드를 이용해서 꼼꼼히 닦는다고 여러 번 문지르면 각질층이 벗겨지고 피부가 얇아져 홍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클렌징 로션을 이용해서 1차 세안 후 클렌징 젤이나 폼으로 2차 세안이 필요합니다. 혼자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영 변화가 없으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까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 단계는 나의 피부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본인의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민감성인지, 색소에 취약한지, 탄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사하여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재생을 위한 솔루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이저, 바늘 고주파, 초음파, 스킨 부스터 정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레이저를 이용하여 멜라닌 색소를 깨뜨려 톤을 밝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레이저 토닝이라고 합니다. 레이저로 깨진 멜라닌 색소들이 조각나고 피부 내에서 청소되는 과정을 거쳐 피부는 맑아지게 됩니다. 또한 레이저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피부는 재생을 통해 탄력을 얻게 됩니다. 바늘 고주파가 뭐죠? 왠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바늘 고주파는 미세 바늘이 피부 진피층에 도달하면 고주파 에너지로 자극을 주어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고주파로 미세한 열 자극을 받은 조직은 재생이 촉진되고 건강한 피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피부 재생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나요? 피부 깊은 층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쏘게 되면 작은 열점이 형성되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열로 인해 조직은 수축하고 상처 입은 조직은 재생이 자극되고 촉진되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 올려주어 항노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부 상태가 아무래도 건강하고 좀 좋을 때 받아야 되는 거죠? 항노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염을 우선 치료하고 재생력이 회복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 치료도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들어보셨죠? 네, 많이 화장품에 많이 있는 거. 보습에 중요한 히알루론산을 직접 피부에 넣어주는 치료가 있고 연어 DNA를 추출 정제하여 피부에 넣어주는 재생 치료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보톡스를 근육이 아닌 피부에 주사하여 탄력과 잔주름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